이슈토크입니다. 민선 7기 부산의 모든 지방의회가 원구성을 마무리 지은 후 후반기 의회 활동에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의정 활동에 임할지 지역민들의 관심도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이자 제8대 해운대구 의회를 이끌고 있는 이명원 의장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해운대구 의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의장님의 근황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키워드가 코로나지 않습니까? 네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사람과 사람의 접촉의 사회였는데 이제는 비대면 비접촉의 사회로 어느새 변화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의원들의 역할은 우리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하는 일이 대부분인데 비대면 비접촉의 사회 속에서 우리 지방의원들은 그야말로 약간 당황스럽다. 어떻게 해야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설득하고 소통할 수 있느냐 부분을 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접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우리 해운대구 의회 의원님들은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오프라인 상에서보다는 온라인 상에서 주민들과의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대면 하면서 소통하는 부분은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숙제이니까요. 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재확산을 하면서 뭐 의료진들, 공무원들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네. 유관기관 방문해서 또 응원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며칠 전 우리 부산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예. 지난 22일 밤 12시를 기해서 전국의 해수욕장이 다 폐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료진들이 올 초부터 쉴 틈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들이 아니냐. 우리 이 코로나와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질본의 지침대로 따라하고 있지만 그 지침대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많은 주민들에게 우리 의료진들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해운대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거의 전원이 이 보건소를 방문을 하고 네네. 직원들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야말로 최일선에서 내 자신의 건강과 위생을 내어놓고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짠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더불어 이제 바닷가 쪽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 119 소방대원들, 경찰들을 만나 뵙고 네. 격려를 드렸는데 그분들 역시도 사고 난 현장에 제일 먼저 가야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야말로 제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분들도 집에서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들이고 딸인데 그분들이 건강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마음을 들었고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조그만 감사의 표시라도 할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 조그만 위로가 될 것이고 그 위로가 우리 주민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그만 바람을 가졌습니다. 네, 주민들을 대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의장직을 맡게 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책임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전반기, 후반기 연임을 하게 된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네. 그 부담 중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는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을 역할을 교체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역할을 교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운대 의회는 의장이 연임되는 경우가 발생된 것이죠. 네네. 이 내막을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보실 때는 의장에 대해서 이번에 특히 지방의회에서는 많은 잡음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해운대 의회는 저 역시도 연임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비치는 이미지가 욕심이 많다. 양보하지 않았구나라는 이런 이미지가 비칠까봐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사실은 후반기 의장직에 대해서는 마음을 내려놓고 양보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우리 해운대 의회의 특수성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제가 하반기 의회를 또다시 의장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되어 있어서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같이 가자는 뜻으로 저를 의장으로 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의장에 다시 취임하게 되었고
지난 2년간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양보와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2년간 큰 무리 없이 큰 잡음 없이 우리 해운대구 의회를 이끌어왔습니다. 하반기 2년도 마찬가지로 소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기초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왜 이 자리에 와 있느냐. 주민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여와 야가 아니고 여야를 넘어선 우리 해운대 의회의 하나로서 주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보면서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당을 넘어서 주민의 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면 또 해운대의회가 더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해운대구 의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참 원래는 원구성이 좀 잡음이 여기저기서 많았는데 해운대구 의회는 그런 거 없이 좀 순탄하게 흘러갔다라고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의 과정은 좀 어땠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그간에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해운대구에는 부산 지역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먼저 아무런 잡음 없이 이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란 총소리 나지 않는 전쟁이다. 네. 예.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로 국회의 모습과 축소판으로서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국회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서 달라고 하고 야당에 줄 수 없다는 것으로 여야가 국회 일정이 파행이 있었듯이 지방의회도 시의회나 구의회를 불문하고 똑같이 여야의 의원들이 모인 결사체다 보니 거기서도 똑같이 어떤 의장당 구성에 있어서는 정당의 논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러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내부적으로 충분히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마무리를 잘 지었지 않느냐. 원래 상반기 의회는 첫 의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입장에서 원구성은 쉽게 넘어갑니다만 네네. 하반기가 됨으로써 그동안 상반기 2년간의 의정 경험을 통해서 각자의 어떤 그 소신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녹여서 하나로 만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특히나 우리 해운대 구의회 의원 수는 적지가 않습니다.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18명의 의견 하나하나를 모아서 원구성을 한다는 것은 국회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해운대 구의회는 여야의 의원님들께서 서로 양보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혹시라도 우리 해운대 구의회의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여야의 어떤 정당 활동을 속에서 총소리가 나지 않지만 총소리만큼이나 정강을 가지고 싸우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주민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봐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후반기 원구성이 잘 마무리가 됐고 앞으로 해운대구 의회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또 궁금합니다. 예, 저는 그 상반기 의회를 이끌어가면서 전국 최고의 의회로 가자. 전국 최고의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청렴성이다. 청렴하지 않고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해서 사실은 우리 해운대 의회는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명성을 높여왔습니다. 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오픈시키는 부분에서 다른 어떤 의회보다도 한 발 빨리 하고 그동안 말이 많았던 국외연수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네. 주민들 대상으로 국외연수 보고회도 열 만큼 우리 의회를 투명하게 그대로 주민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투명성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해운대 의회는 새로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빨라진 변화의 시대에 집행부와 함께 단지 견제나 질책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적인 의회로의 모습으로 정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이 좀 더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고 여야를 불문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녹여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의장으로서 여야를 아우를 수 있다면 의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더 구청장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장의 역할을 해달라. 그러나 야당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공평하게
여야를 똑같이 해달라 하는 그런 수요의 충돌 지점에 접점에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좀 더 양측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접점을 좀 더 폭을 넓혀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소통이 또 가장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맞습니다.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또 해운대가 의회는 주목받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네. 종이 없는 의회, 스마트 의회입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또 예. 앞으로의 뭐 기대 효과라든지 이런 예.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첫 발을 떼는 것이 상당히 뭐 누구나 무엇이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의회가 종이 없는 의회를 열은 지가 벌써 오늘도 의회를 열었었는데 종이 없는 의회를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익숙하지는 않죠. 익숙하지 않지만 익숙한 것과 결별하지 않으면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종이 없는 의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마트 의회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얼마 전 거의 뭐 1년 전입니다만은 연구 모임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의정활동의 방향이랄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에 우리 의정활동도 뭔가 바뀌어야 된다. 현재 이 상태로서는 그냥 가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의회라는 것은 초연결 시대인데 이 연결을 하려면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사실은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접촉은 줄이고 접속은 늘려라.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만나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예. 온라인상에서 좀 더 많은 접촉과 소통을 주민들과 할 수 있다면 스마트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종이 없는 의회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이 능력을 넘어서는 부분은 용역을 해서라도 과제를 한번 찾아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전반기 해운대거의회에서는 또 연구단체 2곳을 또 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계획에 네.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전반기 우리 해운대구에는 2개의 연구단체가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3개를 추가로 더해서 5개 연구단체로 활성화시킬 건데 네. 전반기에는 민주주의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의 연구단체를 운영했다면 이번에는 빅데이터하고 우리 해운대구의 교육발전 그리고 우리 해운대가 해양 레저 거점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 레저와 관련된 연구단체 모임을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구단체 모임에 참여 의원 숫자를 좀 줄여서 좀 정예화된 연구단체를 끌어갈 수 있다면 좋겠다. 이 시대의 과제가 아직 이제 곧 수능을 앞두고 있지만 아이들이 어떤 일정을 가지고 수능을 준비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네.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비대면 비접촉의 사회에서 교육도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코로나가 이제는 우리와 함께 같이 가야 될 바이러스라면 교육도 코로나를 배제하지 않고 코로나와 함께하는 사회에서의 교육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교육 또 해양 레저 이런 부분들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뭐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빅데이터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가끔 혼선을 일으키는 부분이 데이터가 많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예. 사실은 데이터를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의 행동을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그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수정시키고 반영시키는 게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도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숫자를 예전에는 뭐 추정치로 했지만 지금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로 파악을 해보니 숫자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한 그 관광객들의 숫자가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하다고 봤을 때 예. 미래 사회를 같이 열어가야 될 부분에 우리 의회가 빅데이터와 관련된 4차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해운대가 가야 될 교육이라든지 또는 해양 레저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후반기에는 5개의 연구단체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안부에서는 이런 연구단체와 관련해서 기초의회 예산을 의원 1인당 500만 원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연구 용역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네. 올해 처음입니다만은 내년에는 우리가 이 예산을 좀 더 주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 해운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이 연구단체를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해운대구를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뭐 코로나19로 지친 이런 해운대구를 좀 변화를 모색해보겠다, 바꿔보겠다는 그런 네. 계획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요즘 유명한 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전 산업혁명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실업이 일어나고 살아가는데 인간의 기본권을 좀 침해당하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실업급여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도와줬다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경제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책에서 나온 해답은 기본소득제를 도입을 하자. 얼마 전 우리가 재난급여금을 드림으로써 조금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주류 경제학에서는 수요 중심의 경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서 기업을 가동시키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급여를 많이 받아서 다시 또 소비를 일으키는 이런 쪽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기본소득은 정부에서 소득을 가계에다가 줌으로써 그걸 가지고 소비를 일으켜서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기본소득 위주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네.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코로나로 지친 많은 주민들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경제는 뭐 바닥을 지금 헤매고 있고 예. 한계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한 지금까지의 기존 패러다임을 좀 벗어나서 우리 해운대만이라도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좀 드린다든지 또는 접촉의 시대가 아니다 보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힐링의 문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이런 부분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부산시 구군 의장단 협의회장으로도 선출이 되셨습니다. 네. 앞으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장협의회의 역할은 저는 처음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각 의회에 소속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뒷받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 의장협의회를 통해서 느낀 것은 정당 공천을 통해서 기초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당의 입김에서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이번 의장단 각 의회 의장단 구성에서부터 기초의회의 자율성이나 의원들의 소신이 정당의 어떤 정강 정책과 부딪혔을 때 발생되는 부분에 상당히 한계성을 느끼고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개인의 역할로서 이루어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기초의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기초의회의 자율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 의장단 협의회에서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각 양당과 함께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 의장님들과 함께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해운대 구민들을 위해서도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장마, 폭염, 또 태풍 이런 모든 것과 함께 지난 1월 달부터 거의 7개월 이상을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의회가 직접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민관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잘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적응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방안을 찾아내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는 항상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사회적 변화의 여건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힘들지만 조금 더 참아내시고 개인위생과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를 굳건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해운대구의회 운영 방향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